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5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8월달, 6월달 계속해서 장이 힘들 때마다 월요일이 조금 더 많이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블랙 먼데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급락하는 모습들, 특히나 코스닥 쪽에 마이너스 7% 이상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 어떤 종목들이 또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주혜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특히나 코스닥이 하락폭이 굉장히 커서 사이드카가 지금 3년여 만에 또 발동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과매도 나오는 것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떨어진 하락폭을 멈추기엔 좀 역부족이어서 오늘 마이너스 7.46%로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조금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이제 만기일 때가 되면은 그 자금력들이 있는 그 큰 덩어리들이 이제 양 매수 아니면 이제 양 매도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둬먹거나 그다음에 이제 한쪽 변동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보통 이제 양 매도를 가지고서 양 매도 같은 경우가 좀 리스크가 적고 대신에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양 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가두리 전략을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한쪽 방향 즉 아래쪽 방향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네, 콜옵션이 오늘 지금 완전히 하방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는 모습이네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조정해가지고 계속 때리는 모양새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방향이 조금 이상하게 하방으로 몰려있네요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확 쏟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방 쪽으로 갔을 때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매도가 아니에요. 지금 비차익이 순 매수를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 차익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타겟팅, 즉 이런 장에서 상대적으로 안 빠지는 종목들을 가지고 좀 놀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 같이 뭐 하락했다고 해서 오늘 안 올라간 종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애국주 같은 경우도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상한가한 종목들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보면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차익 거래들은 들어갔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여기다가 베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2,800억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에서 5,200억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방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연기금은 지금 시장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피 쪽에 좀 많이 몰렸죠.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밀어대니까 답이 없었고요. 코스피 쪽에 좀 몰려있는 모양새가 좀 나타났었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을 거라 보면 되겠고, 연기금은 5,200억 순매수면은 최근에 근래에는 보기 드문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증시를 안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600포인트 깨지면서 엄청나게 밀린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같이 밀려 내려가면서 이제 지지선이 깨졌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집어 던지게 되죠. 무섭잖아요, 지금은. 지금 굉장히 무섭죠. 뭐 요즘에는 이제 그냥 애들도 방학한 데다가 엄청 더운 데다가 이렇게 헬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 주가까지 폭락하니까 아주 그냥 요즘에 부부싸움 하는 집이 많아졌어요. 많이 들리시던가요? 저 이제 요즘에 이제 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그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베란다 쪽으로 나가면요, 저희 밑에 옆에 집인데요, 와장창 쿵창창 하면서 막 깨부시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을 했나 보다.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예전에 그때 리먼 사태 때가 좀 생각나는 게. 안 그래도 지금 뭐 시장에서는 리먼 사태급이다. 지금 뭐 그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리먼 사태 때는 제가 그 증권사 객장에 있었잖아요. 증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고객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28cm 식빵 새끼들 나와 해가지고. 네네네. 네. 네. 요거 한 거 아니죠? 네. 네네. 28cm의 식빵이다, 이 얘기인데. 간접적으로 확 느껴지네요. 네. 나와가지고 이제, 막 내 돈 돌려달라고 막 거기 들어 누우시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뭐, 그 강아지 이야기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네네네. 네. 막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좀,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거의 이제 하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장이 그때 10% 이상 빠졌을 때 그 마지막 날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이게 장 하락한 그 마지막 날. 네네. 지수가 그때 2008년도잖아요. 네네네. 네. 지수가 하락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죽음이었죠. 뭐 그때는 그냥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뭐 900개 이상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굉장히 좀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밖에 딱 나가봤더니 그냥 증권사 객장 안에서만 북적북적하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 바깥에는 또 대단히 평온하고 또 바퀴벌레 같은 커플들이 또 히히호호하면서 좋아요 사랑해요 뭐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데요. 요걸 잠깐 벗어나서 보면 또 나에게는 또 소중한 그런 생활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또 그런 쪽에 뭐 짜증내거나 또는 화풀이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도 지나고 나니까 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뭐 지수가 1000포인트 밑에까지 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2000포인트가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2000포인트라는 것 자체를 뭐 생각 자체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지수가 800을 가네 900을 가네 그러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 구간이 또 나중에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일단 문제죠. 네, 거품이 좀 많이 끼었다고 말씀을 많이 지속해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감을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가 신라젠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시장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 초부터 지금 셀트리온부터 신라젠 요 꼭 집어서 두 개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요거 두 개는 일단 무조건 팔자. 네, 그렇게 해서 아직도 못 팔았으면 반등 올라올 때만이라도 팔고 그렇게 갖고 가고 싶다라면 정말 조금만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까지 들었었는데 사실은 임상 3상까지 간 그 기업들이 제품화를 시키지 못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되는데 이번에 HLB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상 3상에서 완전히 물먹은 종목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시작된 바이오의 회계감리 그런 거에서 이제 뭐 갑자기 그 연구 R&D 비용이 비용으로 처리돼가지고 막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이번에 그 신라젠의 팩사백이 아주 큰 사건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원래 가남으로 시작했죠. 이 팩사백이 가남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신라젠이 상한가를 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상한가를 쳤냐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날은 우리 부자바 주식학교에서 매도 사인이 나간 그날이거든요. 상한가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신장암 쪽에서 완치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장암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뭐 가남보다 시장이 더 크더라. 네, 3배 정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박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 상한가 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고점이었죠. 절묘한 고점이었네요. 네네, 절묘한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서 매도 사인을 내준 것에 대해서 또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은 정말 욕 많이 먹고 공격 많이 받았어요.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지금 뭐 지나고 나서의 말씀입니다. 뭐 저희들이 대부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자빠는 큰 시세관을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욕을 먹는 것에 감내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개인들이 많이 몰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회장님 나오셨다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주주총회 가지 말란 얘기도 오늘 그 제가 연초에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신라젠 그 셀트리온 주주총회 갔더니 회장이 그냥 나와가지고 장밋빛 이야기를 막 해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셀트리온 더 사야 되겠다. 애기들 데리고 가서 셀트리온은 요즘에는 안 주는 선물까지 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기 위한 주식으로 많이 그래서 집에 가서 더 사야 되는데 오늘 11% 폭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끌려 내려간 것은 뭐 겉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들어가 있지만 네. 실제로는 바이오가 주범이라고 봐야 돼요.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는데 그 거품이 이제 싹 거치고 나니까 실제로 그렇죠. 볼 게 없다 이렇게 돼버려서 네. 시총 상위주들 오늘 보니까 뭐 거의 상위 포지션을 다 차지하고 있네요. 하락률 상위 포지션을. 예. 이게 그 작년에도 말씀했지만은 바이오 종목들이 현대차를 앞지르고 네. 시총 상위권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을 호령하는 것이 이제 정상이냐? 네네. 실적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임상상장이 돼가지고 그 실제로 신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네. 이런 좀 불신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이제 바이오 주식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꿈을 가지고 가는 그런 네. 투자이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주가들도 많이 올랐죠. 뭐 네. 몇천 원 하던 게 몇십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네. 메디톡스 같은 것도 오늘 엄청나게 빠졌는데 네. 네, 이 기업도 뭐 얼마 안 하던 것이 그냥 몇십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네. 이게 뭐 보통 상승입니까? 어마어마했죠. 네. 80만 원대 고점을 찍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비대져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네네. 아마도 대북주만큼이나 바이오 쪽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들의 네. 신용 물량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정말로 그 반대 매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점한가가 두 번째인데 이거는 뭐 HLB처럼 한번 또 반등을 주고 팔 기회를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네요. 두 번은 맞아야죠. 두 번 네네. 맞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내일쯤 되면은 물량이 좀 나오는 수가 있을 건데 그때는 네네. 이제 손이 나가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왜냐면 네네. 이 반토막 이상 깨지는 상태에서 손절 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반대 매매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물량 나온 즉시에 또 다 팔리기 때문에 네. 주가가 또 매도로 갖다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내일도 장담 못 한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손해가 되는 거고 자기 돈 하는 사람들도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 매매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빚을 끌어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진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너도 나도 다 네네. 던지는 상황. 프로그램도 같이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종목당 비중을 절대적으로 오버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로 분산시켜 놓으니까 사실 저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오늘 저는 대한금속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아, 네네. 상한가 네. 지금 네, 거래소에 제가 지금 계좌 4개가 있는데. 네, 계좌 인증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음. 대한금속이 상한가가 올라가면서 오늘 그 100% 수익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원금을 또 뺐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네, 그렇죠. 네. 다 흘러내렸는데 나 100% 수익 났어요. 2배 더블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해서 묻어놓게 되면 저렇게 올라와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내가 투자한 금액이 2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같은 비중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50%짜리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100% 수익자리 하나로 네네네. 그냥 쌤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지수는 뭐 고점 대비해서 뭐 몇십 프로가 빠졌을지 모르지만 계좌는 내가 현재 위치한 곳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네. 그런 유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팜 시스템의 어떤 좋은 점인데 이 구간이 워낙 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네, 힘들어지는데 요거 지나갈 때, 요 구간만 참 잘 지나가면, 네, 또, 심어놨던 주식들이 또 다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지금 살아남은 사시는 분들, 제대로 된 길을 걸으시는 분들은 이제 장이 또 좋아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이쯤 되면은 그 질문이 하나 올 때가 됐어요. 네네. 도대체 장은 언제 올라갑니까? 네. 그런 말씀 하시는 도대체 분들 시장은 계시죠? 언제 올라갑니까? 네네네. 요즘에 제가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융의 역사는 우상향이다. 그러면 네. 또 장기적인 상황 이야기하는 거냐, 틀에 박힌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또 과거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2003년도에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600, 800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 600선 정도에 있었던 이 주가가요, 2007년도가 되니까 2000포인트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600선에서, 야, 지수가, 그 당시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을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600선, 700선 막 이럴 때, 야, 지수가 1000포인트만 넘어도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막, 폭죽을 터뜨리고, 네. 네, 잔치를 하고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포인트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높게 쳐다보고 불가능해 보이던 그 2000포인트인데, 그 2000포인트에서 지금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이후에는, 뭐, 만약에 그 정도까지의 상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배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4000입니다. 네. 4000이고 5000이고 그게 당연한 위치가 온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 지금 장이 좀 빠지니까 다 팔고 도망쳐서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네네. 이게 아니라 이럴 때, 네,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힘들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싸고 좋은 종목들 살만한 것들은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살 게 없다 그러면 현금을 들고 좀 기다리셨다가 장이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도 되는 거죠. 네, 뭐 지금은 뭐 시장에 각종 바이오들 덕분에 같이 끌려 내려온 종목들이 더 억울하게 말 그대로 끌려 내려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 또 진주를 찾을 수 있으면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사이드 카드까지 걸리고 그랬는데 네네. 이제 주식 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천장에서도 사고 팔고 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닥에서도 또 비슷한 모양이 나요.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거든요. 2007년도 당시에도 주가가 확 뛰었다가 확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꼭대기에서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지나가면서도 급락 이후에 급등 나고 이런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반발 매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매도가 극에 달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동성이 얼마큼 세게 나오느냐 이거 확인하시고요. 아,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점이 다가왔다, 바닥인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하셔도 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바닥이라고 하는구나, 또 뭐 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고평가된 상태에서 계속 끌려 내려오는 이런 종목들 사면 안 되겠죠. 네네네. 네. 종목들의 선별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 선택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은 억울한 애들 거기 보면은 이제 구석에 쪼그려갖고 울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착한 마음으로 좀 보듬어 주시면 분명히 보답을 해줄 겁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출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출렁이 파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큰 파도가 왔고 큰 파도가 왔으면 또 끌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이 되는데 크게 또 하락하게 되면은 오늘 또 신용 물량들이 또 대거 또 출하게 되고 반대 매매가 나갈 것 같은데 그 물량들이 정리되고 시장이 좀 더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또 이게 조정을 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일 것 같습니다.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분명히 한 종목, 몰빵 투자라든지 신용 투자로 하셔가지고 좀 고생을 하시고 진짜 주식시장이 오늘 같은 날 정말 보기 싫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저희들 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분산 투자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충 기능을 하는 현금도 보유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힘 빠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뭐 이제 주 초에 강하게 맞았으니까 또 주 후반으로 가면 또 반등에 또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힘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그냥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시장만 계속 쳐다보고 한숨만 짓고 또 잠 못 자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라고요.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겁은 안 납니다. 그래서 걱정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성투자도 같이 물려서 같이 들어오고 있구나. 네, 근데 같이 하자. 네, 나도 물려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저는 어차피 주가의 우상향을 믿고 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오셨고 투자를 해오시면서 그동안 또 많은 또 하락도 경험을 하셨고 또 상승도 경험을 하셨으니까 경험에서 또 나오시는 말씀인데요. 그럼들 시장은 어차피 상승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상승만 있을 수는 없고 하락도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길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잘 상기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호는 삼원금천비록에 있는 구호입니다.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조의 경계점이다. 그 기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말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최 이사님께서 그것이 고조의 경계점이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자,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바로 고조의 경계점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